기본을 알려드릴게요. 나무를 어떻게 붙이지? 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못 만드는 이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정목수 인사드립니다. 제 유튜브 분석에 보면요 시청자층이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엄청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 연령 35세 이상 44세 미만 100%, 성별 남성 100%. 제가 만드는 가구의 주 구매하시는 고객층은 거의 여성분들이세요. 98% 정도 여성분들이신데, 저는 이제 제 제품을 보고 문의를 해주실 줄 알고 제품 위주로 제가 설명을 찍었는데 간과한 거죠. 시청자층을 제가 간과한 거죠. 제 영상을 왜 봐주실까? 답은 하나였어요. 목공에 관심이 있어서 봐주시는데, 목공이라는 게 사실은 진입장벽이 꽤 높죠. 왜냐하면 기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계 때문에. 대전제가 들어갑니다. 기계는 뭐냐? 나무를 자르거나 깎아내거나 모양 내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예요. DIY로 시작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첫 번째 관문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결합하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못 만드는 이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디자인 할 줄 모르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무를 어떻게 붙이지? 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집에서 DIY를 하실 때 맨몸으로 하냐? 아니에요. 최소 기계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기계.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최소한 전동 드릴이나 드라이버나 임팩이나 이건 갖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갖고 계시면 좀 수월하겠죠. 그러나 없으시면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판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예요. 필수입니다. 일반 원목 집성판이나 이런 경우도 뚫어주시는 게 좋죠. 무른 나무가 아니라면. 왜냐하면 나무가 쫙쫙 쪼개서 그러거든요. 요런 나사못으로 우리가 박을 건데 피스라고 부르고요. 요걸로 박으면 이 두께만큼 나무를 밀어내겠죠. 그러면서 나무가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준비물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요거 전동 드릴 이겁니다. 이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터넷에 이중길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이중길이 오케이? 요거는 이중길이에요. 그리고 요 머리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접시머리로 된 걸 사시면 됩니다. 접시머리. 마찬가지로 피스 모양 따라서 가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얘가 머리가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얘가 머리가 삼각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으로 된 접시머리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싸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렴하지 않습니다. 비싼 제품들은 많이 비싸고요. 이 제품 아임 사건은 괜찮아서 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시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 내셔야 되는데, 가구의 형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본 구조, 다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에요. 기본 구조가 뭘까요? 맞추신 분들 계시죠? 박스 형태입니다. 박스 형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박스 형태가 뭔데요? 자,
제가 여기 나무 4개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박스 형태가 뭐냐면 나무가 4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랫면, 뒷면, 양옆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뭐다? 이게 박스 형태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찍자고 딱 결심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인테리어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매일 밤 유튜브와 함께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싫어하지만요. 아무튼 그런데 어떤 분이 타일을 붙여서 타일 테이블을 만드는 걸 봤어요, 제가. 그분은 DIY 유튜브니까 뭐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닐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은 이제 MDF를 주문을 하셔가지고 형태는 이렇습니다. 테이블이었기 때문에 나무 옆판 다리 2개를 놓고요. 위에 이렇게 상판을 얹은 이런 형태였어요. 이렇게 나무를 결합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결합 방법이나 이 이중계리가 없다면 얘를 어떻게 조립을 할까요? 답은 철물에 있습니다. 보강 철물이라고요. 이 연결 부위를 더 강력하게 지탱해주는 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잠깐만요. 제가 앵글 밖으로 잠깐만 나가볼게요. 자, 이런 철물입니다. 기역자 형태로 됐죠. 얘가 코너에, 얘를 코너에 이렇게 나사로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구조를 얘가 지탱을 해주는데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끼리 직접 박으면 제일 좋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안쪽과 바깥쪽에 해놓으니까 보세요. 이 철물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겠죠? 그래서 타일을 붙여서 마감을 해주셨는데 요런 데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 저분 이거 그냥 박는 것만이라도 아셨다면, 혹은 이 이중 길이가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셨으면 마감 퀄리티가 훨씬 올라가셨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난 다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셔서 직접 DIY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구나 해서, 이거 정말 아기 옹알이부터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제일 기본적인 결합은 이걸 맞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직각으로 잘린 나무 2개를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껐덕껐덕하지? 그러면 풀을 발라서 올려놓고 구멍을 뚫어서 나사못을 박으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해요.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맞댐으로 결합만 할 수 있으면 웬만한 DIY는 전부 다 됩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 같겠지만 웬만한 결합은 다 돼요. 이제 여기서 전문가로 가거나 한다면 모양을 낸다든지 혹은 각도를 준다든지, 보통은 다 90도로 재단을 해서 오죠. 근데 얘를 난 이렇게 좀 틀고 싶어, 각도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틀어진 각도를 맞추는데 언젠가 나무를 자르거나 파내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계는 거의 다 그런 데거든요. 대개는 나무를 잘라내거나 파내거나 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릴 정도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나는 미닫이 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요렇게 옆판 2개, 밑판, 윗판 주문을 하셔서 사각 박스를 만드시고, 여기에 문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짧은데, 얘는 좀 짧은 나무인데, 아무튼 사이즈가 맞다면 이렇게 이 문짝에 왔다 갔다만 한다면 이게 미닫이장 끝입니다.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쵸?
여기서 이제 뭐 이 옆판이 붙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위에서 하중을 받을 때 옆판이 밑에서 지탱을 해주면 기둥 역할을 해주면 좋아요. 보통 이렇게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경우가 이렇겠죠. 위에서 하중을 받아도 이렇게 얘가 기둥 역할을 해주면 튼튼합니다. 난 이렇게 받고 싶은데요. 반대가 됐습니다. 지금 옆판이 옆에 붙었어요. 상판 옆에. 이렇게 해도 가능은 하세요. 가능은 한데 하중을 견뎌야 되는 구조다. 기능적으로 이건 하중을 좀 견뎌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요렇게 윗판이 올라가서 옆판이 기둥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요렇게 하시면 굉장히 튼튼합니다. 얘 이렇게 흔들리는데 잡으시면 돼요. 흔들리는 것도 잡으면 됩니다. 어떻게? 여길 나무를 하나 대면 설명을 드리자면 요런 식으로 이 나무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했다면 이쪽은 안 움직이겠죠. 그렇게 보강을 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집에서 사용하시는 커다란 가구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합판을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18T 1.8mm짜리 두께의 합판을 구매를 하신다면 웬만한 하중은 거의 다 견딥니다. 웬만한 하중은 다 견디시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처음 사각형부터 시작을 해서 사각형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커피 테이블이나 옆에 협탁 같은 경우로 볼까요? 보면 옆판이 들어가고 뭐 밑판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파 옆에다가 작은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나무 두께 2개 뺀 만큼 가운데로 중판이 들어가면 되겠죠. 아주 간단한 형태입니다. 요거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셔서 만드셔도 돼요. 난 순서를 모르는데 순서는 지금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내가 원하는 형태를 결정을 하셨고 사이즈를 결정을 하셨으면 인터넷에 나무 주문하시면 돼요. 인터넷에 뭐 가로 세로 사이즈 해서 주문하셔갖고 받은 다음에 얘를 제 추천은 이 넓은 면만 한번 샌딩을 해주시고요. 넓은 면만 4% 샌딩을 해주시고 이 단면은 안 건드리시는 게 조립할 때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갈게 돼서 이 단면이 90도가 망가지거나 하면 결합할 때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단면은 건들지 마시고 이쪽 넓은 면 이렇게 면들만 샌딩을 하신 다음에 조립을 하십시오. 조립을 해서 풀 발라서 구멍 뚫고 받고 해서 조립을 하겠죠. 조립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샌딩을 다 해주시면 돼요.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샌딩을 하시면 되겠죠. 나는 색을 칠하고 싶은데 나무에 색칠하는 걸 스테인이라고 합니다. 스테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오일 베이스도 있고 아니면 워터 베이스, 수성도 있는데 수성 사서 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수성을 구매를 하셔서 그걸로 뭐 스펀지라든지 헝겊이라든지 이런 데 묻혀가지고 바르시면 됩니다. 발라서 안 뭉치게 잘 바르시면 더 이쁘겠죠? 발라서 색깔을 먼저 입히신 다음에 조립을 하셔도 되고요. 조립을 하신 다음에 색깔을 입히셔도 되고요. 안쪽은 조립을 하면 색칠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안쪽만 색칠한 다음에 조립을 하신 다음 바깥쪽을 색칠해서 마무리를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색칠까지 했죠? 스테인은 선택사항입니다. 스테인까지 되셨으면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마감을 하시면 돼요. 보통 댁에서는 바니쉬로 마감을 하시는 게 편하시긴 할 겁니다. 오일로 마감을 하셔도 되긴 하고요. 그거는 뭐 오일이든 바니쉬든 선택을 하셔서 마감을 하시면 되는데 오일로 마감된 건 거의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성품들은 거의 다 바니쉬로 마감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 결이 안 만져진다든지 나무 위에 두껍게 투명하게 뭐가 올라가 있다, 전부 다 바니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니쉬를 한번 바르시고, 이게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 수분, 물이 닿으면 얘네들이 변형을 일으킵니다. 나 샌딩 열심히 해서 엄청 부드러웠는데 바니쉬 한번 칠하고 나니까 얘들이 막 거칠거칠 장난이 아니에요. 다 못 나오죠. 그러면 다시 샌딩을 해주시고 또 바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2회에서 3회 정도 바니쉬나 뭐 오일 갖다 마무리를 하시면 훌륭한 가구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주 작은 테이블을 축소시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이니까 상판 하중을 옆판이 견뎌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기둥 역할을 하게 상판 밑으로 쏙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껐덕껐덕 거리죠. 자, 얘를 한번 해볼게요. 풀을 써야 되겠네. 풀 어딨니? 타칸 안 쓸 겁니다. 타카, 댁에서 타카 쓰기 힘드실 거예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풀, 예스, 예스, 예스. 이런 건 뭐 목공풀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자, 풀은 얼마나 써야 되나요? 적당히라고 말씀드리면 때리실 건가요? 많이 바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무를 조립을 해서 이 나사못이 무슨 역할을 하나 하면요, 이 나무 두 개가 딱 붙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풀을 많이 발랐다면 이음새로 새어 나오게 됩니다. 닦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부족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딱 붙는 게 낫겠죠. 저는 조금만 해서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끝에 딱 맞추면 좋겠지만 처음엔 좀 힘드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 요걸 여기 보여드릴게요. 나무를 풀을 발라서 놨어요. 그리고 끝 라인을 손으로 만져서 단차가 없도록 만든 다음에 얘를 그대로 고정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엄지손가락하고 다른 손가락들로 이렇게 꽉 잡아서 꽉! 이거 안 했어. 이렇게 하면 망한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거의 뭐 이 정도면 뭐 손끝 감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판과 요 판을 꽉 잡으세요.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들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구멍을 뚫으시면 되는데, 요 나무 두께만큼 안에 뚫으셔야겠죠. 당연히. 요것도 팁이 있는데 그 팁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감각적으로다가 나무 두께의 절반보다 조금 더, 그 정도로 황해의 무법자, 그런 영화 없었나? 어렸을 때 본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멍을 뚫으시고, 이 손 놓으시면 안 돼요. 계속 잡고 있으신 겁니다. 쥐가 날 것 같다고요? 자, 끝났어요. 끝났어요. 요 뒤에 박아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요 한 사이클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맞춘다, 꽉 잡아서 안 움직이게 잡고 있는다, 그 다음에 구멍을 뚫었죠. 구멍을 뚫고 그대로 나사못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박으면 결합이 끝났어요. 요 결합, 이거 뭐 안으로 얼마나 집어넣어야 돼? 한 3cm 정도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건 뭐 이제 하시기 나름인데, 너무 끝에 박으시면 쪼개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안쪽으로 집어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박으시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박아볼게요. 따단! 튼튼합니다. 지금은 이제 폭이 좁아서 제가 2개밖에 안 박았는데, 뭐 박는 간격은
그냥 박으시면 돼요. 한 몇 센치 정도에 하나씩 박을까요? 지금 요 정도는 2개 내지 3개 정도, 이게 한 19cm 정도 되는데요. 190이군요. 190인데 요거는 2개 혹은 3개 정도 박으면 아주 튼튼할 거예요. 자, 됐지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박아볼게요. 이건 아마 PD님이 알아서 페스트를 돌려주실 겁니다. 많이 박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풀을 많이 쏘면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삐져나와요. 닦으시면 됩니다. 뭘로? 우리 휴먼의 대단한 발명품 워터 티슈, 물티슈로 닦으시면 돼요. 이거 삐져나온 거 안 닦으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진다. 왜냐면 이 풀이 삐져나온 데들을 처리를 안 해주시면 나중에 마감할 때 오일로 하시든 바니쉬로 하시든 이 풀 때문에 마감이 안 먹어요. 거기 안에 이렇게 막 이렇게 너덜너덜 보이시나요? 이 상태로 제품이 마감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다? 닦는다. 여기 기억자 여기 일 안 닦이는데요? 그럼 뭐다? 칫솔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방울을 톡톡톡톡 터셔가지고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싹싹싹싹싹싹싹 하신 다음에 물티슈로 닦아내시면 뭐다? Let's get it. 깔끔스! 요렇게 하시면, 나 여기 안 박았네? 무튼, 요렇게 하시면 돼요. 풀이 삐져나왔을 때는 이쪽도 마저 조립을 해볼게요. 무튼, 요런 식으로 조립을 하셔서 지금 어떤 형태가 됐나요? 테이블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길면, 한 6인 식탁 같은 경우는 1800이 나오죠. 1800 같으면 100% 휩니다. 여기 가운데 쳐질 거예요. 그럼 걔는 뭐냐? 어떻게 하냐? 저기 있어. 자, 이걸 같은 합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요렇게 해서 나무가 요렇게 지나가서 이제 양 끝에 고정을 하시고 상판에도 고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이 구조가 상판이 쳐지는 걸 막아줄 수 있겠죠? 요걸 에이프런이라고 합니다. 요런 역할을 하는 부분을. 내려가 있을래? 잠깐만.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어젯밤에 봤던 그 유튜브 DIY 하셨던 분이 지금처럼 이런 결합만 하셨다면 그러면 마감을 하고 나서 이거 지금 나사못이 안 튀어나왔거든요. 전부 다. 여기다가 본드 바르고 타일을 붙이실 때 훨씬 수월하시고 훨씬 퀄리티가 있게 제작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이 결합은? 이런 결합으로 하시면 돼요. 보통 이런 결합으로 많이 제작을 할 수 있어요. 특별하게 각도라든지 이런 게 없으시다면. 물론 공구가 더 있어서 나는 타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편하죠. 편할 뿐이지 댁에서 이걸 못 만드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오늘은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좀 구조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아주 짤막한 팁들 이런 거 할 때 나 이거 얘기 듣고서 한번 해봤는데 이거 끄트머리 맞추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든지 아니면 나 이거 박았는데 여기 끝에 나무가 똑 떨어져 나가네? 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잡을 수 있는 팁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충분히 드릴게요. 근데 일단 기본은 이런 식으로. 자, 벌써 이렇게 테이블이 됐고요. 밑에다 이런 걸 받치면 수납장이 또 되고요. 다리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셔도 돼요. 철제 다리도 있고요.
나무 다리도 있고요. 뭐 짧은 다리, 긴 다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걸레바지 부분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다리 대신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거나. 그러면 우리는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간편하게 사각형부터 시작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댁에서 뭐 이런 테이블, 작은 테이블 정도는 아주 뭐 어렵지 않게 전문가처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나 이거 나사못 보기 싫은데 좀 더 깊이 파시면 돼요. 조금 더 깊이 파셔서 나무 못으로 가리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괜찮으셨나요? 어떻게? 말은 제가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두서없이 얘기를 해서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나름 고민한 건데 튼튼합니다. 얘가 이제 풀이 하루 지나서 굳으면 더 튼튼해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 혹시 구조를 직접 그려서 보고 싶으시면 뭐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걸로 이제 그리시면 되는데 3D 프로그램으로 그리시면 되는데 모양은 이런 모양이 이쁜데 얘가 여기에 어떻게 붙어야 되죠? 라든지 뭐 그런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그거는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그런 부분이라도 제가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목공방이니까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DIY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은 원론적인 이야기니까 이거는 뭐 그냥 저녁 식사하시면 보셔도 되고요. 뿜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튼튼하네 이거. 누가 만들었어? 여러분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요. 얘를 빼먹었어요. 이 부분은 합판에 한해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목은 여기서 한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뭐냐면 나무의 기본적인 특성, 옛날 태구 쪽부터 내려오던 특성, 나무나무! 이 원목은 이건 이제 집성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런 원목은 수축과 팽창을 하고요. 휨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목수분들이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가구를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나는 DIY 이제 시작해볼래 라고 하시면 저는 합판을 추천을 드리고요. 합판 종류는 뭐 미송합판 여러 가지가 있죠. 자작합판이라든지 자작합판 단가가 조금 셀 겁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라왕합판, 이건 일반 합판이고요. 라왕합판을 사용하셔서 해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나 조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그때는 원목을 도전을 해보셔도 되는데 요거는 원목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신 뒤에 그거를 디자인의 구조에 나의 제품의 창의력에 살짝 얹어서 하셔야 돼요.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나무가 막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쪼개짐도 발생하고 뒤틀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목수님들이 고민을 원목으로 만드실 때는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만드시죠. 그래서 구조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얘가 뒤틀리는 걸 얘로 잡아주셨구나 라고 저도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쁘긴 한데 요거는 조금 실력이 되시면 그때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작은 뭐다? 시작은 합판이다.
하판이다. 하판 안 늘어나나요, 그러면? 하판은 수축 팽창이 없나요? 얘는요? 이 수축 팽창은 나무 결 방향대로 진행이 되는데, 제일 윗결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제 손가락, 잘 보이시죠? 요렇게 결이 나 있고요. 요 바로 밑에 있는 나무는 요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직교한다 그러죠. 요렇게. 그 밑에 판은 또 요렇게. 되게 많이 판이 있다 그러면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 방향이라든지 수축 팽창에 크게 구애 안 받고 사용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추가 설명은 여기까지. 나 진짜 퇴근해야 돼. 갈 거야. 안녕히 계세요.